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리스크5 아키텍처를 배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메모리와 관련된 메모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공유된 게 없습니다. 뭐 대부분 뭐 리스크5 하면 뭐 레지스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근데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메모리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 MMU인데 사실 MMU는 그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유닛입니다. 역할이 무엇이냐면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하드웨어 유닛이에요. 근데 MMU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MMU는 뭐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도 MMU와 관련된 여러 레지스터가 존재하고요. 그리고 ARM 아키텍처와 같이 멀티 레벨 페이지 변환을 통해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줍니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캐시인데요. 캐시는 보통 CPU 캐시를 뜻하는데 굉장히 사이즈는 작지만 속도는 빠른 고속 메모리를 바로 CPU 옆에 두죠. 그래서 프로세서가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나 혹은 데이터를 밀고 올 때는 먼저 캐시에 접근하게 되고요. 캐시의 데이터나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? 캐시 히트라 그러죠. 캐시 히트. 그럼 캐시 히트가 나면은 메인 메모리까지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캐시 미스가 난다면 그러면 찾으려는 데이터가 캐시에 없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다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사실상 캐시 히트율은 뭐 99% 이상이기 때문에 뭐 캐시 미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캐시 같은 경우는 그 내부의 구조는 이제 멀티 레벨 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L1 캐시, L2 캐시 이렇게 구성을 하죠. 그리고 자주 사용이 되는 어떤 코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캐시에 머물도록 하게 되면은 좀 더 속도가 빠르잖아요. 이와 같은 그 캐시의 기능을 활용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능도 존재합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메모리 모델인데요. 메모리 모델은 그 ARM 아키텍처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, 근데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메모리 모델이라고도 하고요. 이제 메모리 컨커런시 모델이다라고도 합니다. 메모리 모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모델은 그 하드웨어 레벨에서 리스크5 프로세서의 내부의 메모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메모리 모델입니다. 메모리 모델, 리스크5 아키텍처의 메모리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뭐 out of order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인스트럭션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. 이와 같은 동작을 메모리 리오더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메모리에 접근하는 어셈블리 명령어이던 간에 이를 막 바꾸는 게 아니라요. 이 명령어 간에 디펜던스가 없는 경우에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데, 근데 항상 이게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.
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네,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, 짠 코드가 자, 의도와 다르게 네, 하드웨어 레벨에서 즉 RISC-V 프로세서 내부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네, 다른 방식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뭐 항상 그렇게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죠. 자,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. 레이스 컨디션. 레이스 컨디션 같은 그 이슈가 나오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코드를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아닙니다. 프로세스,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면서 데이터가 바뀐다거나 하는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. 이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요. 이와 같이 내부에서 프로세서 내부에서 그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코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코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요.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보통 베리어라고 하는데 자, 여러분 잘 들으세요. RISC-V 아키텍처에서는요. 베리어라는 용어 대신에 펜스를 사용합니다. 펜스. 여러분 펜스가 뭐죠? 여러분 잠실 야구장에 가면 펜스가 있잖아요. 그 뭐죠? 예, 왜 약간 펜스를 넘겨야지 홈런이 되잖아요. 그죠? 펜스를 넘겨야지 그 파울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펜스, 경계. 그렇기 때문에 RISC-V 아키텍처에서도 펜스라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인텔 X86이든 ARM 아키텍처이든 간에 보통 베리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. RISC-V 아키텍처에서는 펜스라는 용어를 쓴다. 그러면 펜스와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는 자, 메모리에 접근하는 순서를 보장하는 펜스라는 어셈블리 명령어 그리고 인스트럭션 간의 실행 순서를 보장하는 펜스-I 어셈블리 명령어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할 때 또 사용이 되는 또 펜스 명령어가 있습니다. spense-wma 명령어가 있는데요. 이 명령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 RISC-V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컨커런시 이슈 그리고 이제 메모리 리오더링 이슈를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RISC-V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